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행안부와 그 NIA에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총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관을 삼성 SDS 그리고 제가 직접 PM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행히 제가 맡았던 기관뿐만 아니라 5개 기관이 모두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자료에는 제2기관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사례고요. 그 사례를 좀 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이게 이제 그 전에 행안부에서도 발표했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과연 민간 클라우드를 이게 쓰는 게 맞느냐, 사실 아직도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살짝 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앞서 그 강영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간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정원의 기준이 아직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데 충분한 아직 기준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전라북도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비용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자신 있게 전라북도가 어떻게 비용 최적화를 했고 타 기관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그 이용 요금을 가지고 가는지, 그것도 살짝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클라우드를 왜 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가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뭘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작년 12월 20일 계약을 하고 4월 28일까지 구축 완료, 전환 완료하고 약 2개월간 안정화를 하면서 성과를 도출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전라북도 도청을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259개의 도민정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12개의 그 민간 클라우드 활용 모델인데요. 전라북도는 그 사업 기획하던 단계부터 이 데이터 주권, 이제 영내에 민감한 데이터들이 민간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아직은 불안한 그쪽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불안함을 좀 가지지 않기 위해서 영내, 도내에 그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형이라는 모델, 저기 민간 주도형이라고 써져 있지만 저게 클라우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모델입니다. 그래서 도청 전산실 안에다가 민간 클라우드 자원을 넣어서 그 기존의 네트워크 밑에다가 자원을 구성하는 그걸 이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기존 전산실을 활용을 하되 비용은 조금 최적화, 그러니까 비용을 거의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민간 위탁형과 맨 밑에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자원, CSAP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원을 활용하는 복합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12개로 정의되지 않은 조금은 좀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명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는 클라우드 자원이 도청 전산실 안에도 하나가 있고요. 삼성 SDS 상암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CSAP 자원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전산실에서 쓰이던 정보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 풀로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그 트래픽에 대한 비용 고려를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를 잡다 보니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는 영내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과 소버린의 아키텍처를 동일하게 해서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도 이 자원들이 아키텍처 변경 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비가 지금 전라북도 도청 전산실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고요. 나머지 자원은 상암센터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기관 전산실 안에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자원 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 망연계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까? 행정망하고 이제 도민정보망 사이에 기존에 이렇게 기존 업무 시스템하고 도민정보 시스템 간에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상암센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트래픽이 넘어다니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여기서 트래픽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이 대국민 서비스이긴 하지만 일부는 굉장히 민감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서 그런 시스템들은 여기 도청 전산실 내에 구성하고요. 그냥 평범한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전라북도 활용 모델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비용 효율성입니다. 제가 잠깐 트래픽 얘기를 했지만 비단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걸 자원을 프라이빗과 소버린, 저희는 이걸 소버린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CSAP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보안 요구 사항이라든가 공공행정기관이 갖춰야 된 모든 보안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는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민감 데이터라든가 내부 연계 시스템들은 주로 프라이빗에 배치해서 불필요한 트랜잭션에 의한 트래픽 비용을 좀 아꼈고요. 그다음에 이 소버린 클라우드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방화벽을 새로 구성하고 망연계를 뚫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전환하면 즉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즉시 전환해서 서비스하고 싶은 시스템들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두에 비용 효율성을 어떻게 갖춰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여기저기서 지금 산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트래픽 얘기를 하나 했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다 담당이 따로 계십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갔을 때도 똑같이 14개 기관들을 다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안도 그렇게 구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DB 암호화, 뭐 서버 접근 제어, 각종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4개 시군들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1년에 몇 천만 원 나오던 유지보수 비용이 저렇게 해서 옮겨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라는 하나의 클라우드 자원 풀, 이거를 저희는 이걸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국내 그다음에 AWS 다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싱글 프로젝트 안에다가 15개, 실제로 이제 16개, 17개 기관들이 되는데 여기다 놓고 요 모든 공통 보안 사항들을 같이 쉐어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걸 이렇게 통합하면 이제 각 시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할 일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장비가 통합됐다 뿐이지 각 시군별로 특화된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어떤 통합으로 인해서 뭔가 업무가 통폐합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잡음으로써 공통 보안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줄였고요. 여기 클라우드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보안 솔루션 하나하나도 다 상품으로 등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걸 쓰겠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기능을 중복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웹방화벽이다 그러면 웹방화벽, 뭐 개인정보 필터링이다 그럼 필터링에서 솔루션을 2개 해가지고 매달 이용요금을 내시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우리가 쓰는 개인정보 필터링의 기능은 뭐 요 정도면 충분한데 그게 이 제품이 요걸 다 포함하고 있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피시면 과감하게 솔루션 하나로 두 개의 기능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공공 영역이 다 어떤 보안에 대한 기준들이 다르긴 한데 공공 분야의 이런 보안 솔루션들의 기능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통폐합을 하셔도 쓰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쓰고 계시는데요. 웹아스 DB 그리고 오라클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저희 이제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오라클이 참 비싸기도 하고 좀 그렇다고 또 안 쓸 수도 없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에 오라클이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는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도 과감하게 국산 소프트웨어인 이제 티베로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이기종 DB로 변환했을 때 어떤 후폭풍 같은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잠깐 끊고 얘기를 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걱정을 하시게 되는 그 기준은 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클라우드는 또 달라요. 이 티베로도 저희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환들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왔는데 이 그 외산 오라클을 충분히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성공적으로 전환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제 고려사항으로 지금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금융 영역까지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그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MSP다 또는 CSP다 이렇게 부릅니다.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MSP는 그걸 전환하고 운영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SI하고 조금 비슷한 영역의 일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 아직 CSP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의 MSP 사업자들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효율화를 잘 못합니다. 어떤 상품이 어떻게 저렇게 통합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참 잡음이 좀 많은데요. 이제 저희 삼성 SDS는 작년 4월부터 전라북도는 이거를 MSP하고 CSP 사업자를 통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를 찾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당시에는 맞는 사업자는 이제 저희 삼성 SDS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회사 안에서도 하나의 사업부가 이 모든 영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4개월 공식적으로는 4개월이지만 실제는 이제 6개월 정도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 단 한 건의 납기 지연이라든가 또는 품질 이슈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게 어제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장에 굉장히 역량 있는 MSP 사업자들도 많고 CSP 사업자들도 이 MSP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이 행정 공공 영역에서의 그 업무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 마찬가지고요. 그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과연 뭐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해놨는데요. 요 기준은 이제 NIA에서 그 제시하는 12개의 측정 항목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측정을 해봤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보안 정책 준수율이 만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취약 구조 개선율이 이제 만점.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후에 어떤 장애나 외부 침해로부터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응답 시간이나 시간당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북도청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백업 정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보안을 강화해서 어떤 외부 침해로부터 이런 그 대표 홈페이지의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응답 시간하고 시간당 처리량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본부가 대국민 서비스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 이제 뭐 성과 내용은 고객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마무리로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도 세울 장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서 지금 강영구 팀장님께서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클라우드 딱 쓴만큼만 돈을 내고 이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던데 그런 거 해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쭉쭉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아니겠냐? 왜 이번 사업에는 오토 스케일링을 하나도 적용 안 하시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CPU가 늘어나고 메모리가 늘어나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환경에 잘 맞춰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모든 소프트웨어들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다 맞춰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번에 이렇게 이아스 전환을 하는 환경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윤지영 강사님도 MSA 얘기를 하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결국엔 가야 되는 이유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인 그런 기능들을 100% 활용하시려면 물론 한 방에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좀 말이 좀 꼬였는데요.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지금 민간 클라우드는 오늘도 기능이 10개, 20개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어떤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뭐 3년, 5년 이런 쓰는 형태로 가셔가지고는 쫓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공공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 클라우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국정원이나 또는 금융 영역에서는 이제 금감원이 있겠죠. 그쪽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고 계시고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민간 사업자들은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직접 관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암센터의 클라우드를 자원을 구성하면 거기에 다 IPS 방화벽 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관제해드리고요. 어떤 침해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알려드리고 핸드폰,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다 드리는데 외부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 관제가 원칙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민간 사업자들은 보안관제센터가 따로 있고 그거는 어디에도 오픈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5개 그 활용 모델 시범 사업에 임했던 기관들은 각 CSP 사업자 클라우드 자원풀 안에 물리적으로 별도의 IPS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 IPS는
저희가 전기만 넣어드려요. 전기만 넣어드리고 관리부터 해서 관제, 치매 차단 모든 행위들은 직접 그 도청 관제실을 통해서 클리드를 통해서 국정원에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럼 기관 하나 들어올 때마다 IPS를 저렇게 하나씩 다 달아야 되냐. 그래서 아까 저 NIA 강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에서는 저 CSAP 존을 상중하로 나눠서 상중 어떤 이런 그 등급에 맞게 그런 보안 요건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중장기 클라우드 발전 전략을 세우고 TF를 발족을 시켜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기관이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독립적인 기관 자체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같은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군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추진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권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막 열심히 달렸는데요. 5분 남았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그 교육교재 나눠 드리면서 저희 회사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그 매거진이 한 부씩 드렸는데 그 SCR 매거진 올해 상반기 거고요. 40페이지부터 전라북도 사례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혹시 놓치신 내용들은 그 매거진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사례를 좀 탐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